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의사입니다. 이런 강의 영상 너무 오랜만이죠. 반가워요. 저희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허리통증 조의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리통증에 관련된 필라테스 운동, 이론 등 정보를 원하시면 놀러오세요. 안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 보죠.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골반 비대칭입니다. 골반 비대칭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방법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골반은 뭐 다들 아시죠? pelvic. 비대칭. 이 비대칭도 좌우 비대칭이 있고 앞뒤 비대칭이 있습니다. 실제 골반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골반 비대칭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그림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골반의 높이가 다르죠? 이 좌우 비대칭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좌우 비대칭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골반뼈를 보면은 장골릉이라는 뼈가 있잖아요. 장골릉과 장골을 연결하는 이 천골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 가운데 이 부분은 치골 결합 부위입니다. 치골 결합 부위가 살짝 어긋난 모습이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그림은 이 통으로 이렇게 돌아간 모습인 거고, 틀어진 모습인 거고, 지금 요것은 이런 식으로 좌우가 비대칭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반뼈를 만져보면은 둘 다 이 높낮이는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은 다르죠. 이건 직접 골반뼈를 보면서 아마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있는 그림은 뉴트럴 펠비, 중립 골반입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된 모습입니까? 바로 anterior tilt, 전방 경사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osterior tilt, 후방 경사입니다. 이건 뭡니까? 앞뒤의 비대칭 모습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뭐 위에 케이스든 뭐 아래 케이스든 골반 비대칭 여러 그림이 있는데 이때 다 해당이 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둔부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일 때 봐줘야 될 근육은 둔부 근육. 둔부 근육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둔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골반 교정의 핵심인 중둔근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비대칭은 왜 되는 걸까요? Why?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비대칭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다리꼬기, 한쪽으로만 가방 매기, 비대칭적으로 앉아있는 모습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골반 비대칭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2018년 한 연구에서는 이 조사 대상자 중 60% 이상이 골반 비대칭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난가? 나도 비대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대부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 바로 중둔근 운동이 이 골반 비대칭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골반 비대칭을 겪게 되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골반이 삐뚤어지면 골반과 연결된 허리, 바로 척추가 기울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불균형은 이 무릎, 고관절, 발목에 과도한 하중을 가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관절 통증, 무릎 통증, 발목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반 비대칭 개선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아까 전에
골반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중둔근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중둔근 해부학적으로 이해가 완벽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봐볼까요? 중둔근. 자, 지금 이 측면의 모습입니다. 후면에 어떤 근육이 있죠? 중둔근보다 이 천층부 바깥쪽에 있는 근육, 어떤 근육? 그렇죠. 바로 이 대둔근이 있죠. 지금은 이제 대둔근이 제거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둔근은 이제 옆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조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중둔근을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중둔근을 3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쪽 방향은 엔테리어, 앞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이크럼, 청골이니까 뒷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바로 이제 앞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다? 이 이제 전면 쪽에 있는 중둔근, 그래서 전부섬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정 가운데 있죠. 중간 부분, 중부섬유의 중둔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이 중둔근의 후부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둔근의 주된 기능은 바로 고관절의 외전이죠. 자, 기시와 정지가 짧아지게 되면은 중둔근은 이 대퇴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퇴골을 옆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한 움직임은 고관절의 ab덕션, 외전이 됩니다. 중둔근의 주된 기능은 고관절의 외전이다. 자, 그런데 1번 중둔근의 이 전부섬유 같은 경우는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은 힙 플렉션, 고관절의 굴곡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둔근, 중부섬유는 당연히 주된 기능은 고관절의 외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부섬유는 근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은 대퇴골이 후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고관절의 어떤 움직임이죠? 힙 익스텐션. 그렇죠. 고관절의 신전이 됩니다. 그래서 중둔근 운동이 중요합니다. 중둔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골고루 운동하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굴곡과 외전, 신전을 다 합친 이 동작을 또 처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 동작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둔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비대칭에 있어서 왜 핵심 근육인지 제가 요가 블록을 이용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가 블록에서 연두색과 보라색은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라색은 대퇴골, 이 연두색은 티비아, 경골입니다. 분홍색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펠빅 골반입니다. 지금은 이제 양발로 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길을 걸을 때, 계단을 올라갈 때, 뭐 뛸 때, 이럴 때 지면에서 한 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에 붙은 상태에서 걷는 상황, 이렇게 하신 분들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하신 분들 없고,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나요? 없죠? 대부분은 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면에서 한 발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계단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지면에서 한 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동을 할 때에는 한달인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인 상황에서 잘 지탱하지 못한다면은 신체 전체적인 이 불안정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바로 중둔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제 기준에서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만약에 지면에서 한 발을 뗐습니다. 블럭을 빼게 되면은 펠빅, 분홍색은 어떻게 될까요? 빼볼까요? 발을 뗐습니다. 걸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골반이 기울어지게 되죠. 이쪽으로 골반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발을 뗐을 때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면에서 한 발이 떨어진 상황이죠. 떨어졌을 때, 자, 보이십니까? 골반이 기울어지나요? 안 기울어지나요?
안 기울어지죠. 뭐 때문에 안 기울어집니까? 바로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제가 여태까지 계속 강조한 중둔근입니다. 그래서 한달인 상황에서 이 골반의 중립,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둔근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중둔근 운동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중둔근은 이 전부섬유, 중부섬유, 후부섬유 이 세 개로 나눠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골고루 운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필라테스 이 동작이 바로 사이드킥 동작이 됩니다. 자, 닐링 사이드킥 동작은 우선 준비 자세부터가 상당히 좀 힘들죠.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지지하고 있는 다리에 고관절 찝힘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추천드리는 동작은 사이드 라인,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프론트 앤 백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자, 이때 이제 이 중립 척추를 잘 유지해야겠죠. 허리가 과하게 이렇게 꺾이지 않게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의 높이는 골반 높이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린 상태 올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둔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다시 뒤쪽으로 한 손은 안정감 있게 바닥을 지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앞으로 가게 되면 힙 플렉션, 고관절에 굴고 그래서 이 전면 쪽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힙 이스텐션, 다리를 뒤로 보내게 되면은 이 측면부터 후면까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후면으로 갈 때는 허리가 꺾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힙 익스텐션 동작을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동작을 할 때 어깨가 눌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있을 때도 괜찮은 쪽으로 옆으로 눕게 됩니다. 체중이 실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워 있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워서 진행하기보다는 앉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중둔근 운동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캐딜락에 앉은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이쪽 라인이 다 쓰이게 됩니다. 둔부를 기점으로 측면 옆구리와 그 다음 허벅지까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게 되면은 힘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많이 올릴 필요 없이 바닥에서 살짝 띄우기만 해도 힘이 쫙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했을 때 고관절이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무릎을 접는 동작으로 하는 게 고관절 불편감 없이 또 쉽게 이 둔부의 활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까요? 무릎을 접었다가 다시 무릎을 펴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는 크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좀 더 쉬운 단계는 양손으로 캐딜락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이러면은 훨씬 쉽게 이 둔부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워서 또 앉아서도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이 다음 동작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 동작은 매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브릿지, 그 다음에 숄더 브릿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지만은 이 동작이 중둔근 활성에 아주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골반 들고 내리고 골반 들고 내리고. 자, 이때는 중둔근이 크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후면에 있는 대둔근이 많이 쓰이겠죠. 자, 중둔근을 좀 더 쓰기 위해서는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뒤꿈치를 든 쪽 다리가 아니라 이 반대쪽 다리, 바로 중둔근의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자,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5, 4, 3, 2, 1 버티고 내려오고, 다시 반대쪽도 뒤꿈치 들고 5, 4, 3, 2, 1 내려오고. 그래서 뒤꿈치를 들게 되면은 이 반대쪽으로 체중이 이동함에 따라 이 골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측면에 있는 중둔근의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드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 싱글레그 브릿지로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싱글레그 브릿지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브릿지 한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그렇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동작은 백 런지, 리어 런지입니다. 자, 캐딜락 푸시스로 바를 양손으로 잡고, 자, 지금 이제 골반 넓이로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이동함과 동시에 무릎을 접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타겟은 뒤쪽에 있는 다리가 아니라 바로 앞쪽에 있는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이 둔부 쪽에도 자극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다시 돌아오고, 푸시스로 바의 역할은 서포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안정하겠죠. 아직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분들은 그냥 하는 거는 오히려 몸을 좀 이렇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조 역할을 잡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제 푸시스로 바를 잡고 하고 있지만은 발레이라든가 체어의 손잡이라든가 뭔가 잡을 곳이 있으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잡고 운동을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 현장에 좀 잘 적용해 보세요. 실제 필라테스를 통해 이 골반 비대칭을 교정한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교육생 중에 한 분이 항상 수업할 때 이 앞부분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바로 앞부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꼬는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다리를 꼬는 모습이 상당히 특이했는데, 이게 다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꼬잖아요. 근데 요 다리가 다시 밑으로 가서 다시 앞으로 옵니다. 상상되십니까? 마치 꽈배기처럼 다리를 꼬고 계시더라고요. 다리가 상당히 기신 분이었는데, 물어보니까 그 자세가 편하다. 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골반 비대칭, 그리고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분한테, 자, 이를 개선하는 방법,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이드킥, 그 다음에 브릿지 잘하시면 이제 싱글레그 브릿지, 숄더 브릿지, 뭐 이러한 운동을 한번 꾸준히 해보셔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했던 결과 골반 비대칭이 크게 개선이 되고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까지 크게 줄어들었다고 저한테 이제 이런 좋은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필라테스를 통한 교정은 꾸준히 실천하면은 확실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꾸준히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딱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